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아들러는 개인과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.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이 전체 속에서 한 구성원이고 개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내가 괜찮아지고 세상이 괜찮아질 수 있는가를 보면은 아들러는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,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이런 나라도,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라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과 교우, 사랑, 이제 인생의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행동 목표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. 첫 번째가 자립할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. 그리고 이 행동 목표를 뒷받침하는 심리학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,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내 친구라는 의식을 가질 것.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제 남들과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린 또 상처가 있잖아요. 난 이래서 안 돼.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, 내 배경이 이래서,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, 이건 나의 선천적인 기질이 이래서 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들러가 얘기하는 인생의 과제랑 일과 교우, 사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을 했을 때 아들러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, 내 삶을 살아가는 것, 내가 500원짜리 빵을 사도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삶이 아니라 내가 500원짜리 빵을 삼으로써 그 빵을 만들고 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뭐야, 공헌을 얘기하는 게 봉사라는 건가? 막 크게 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. 크게 봉사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아들러는 그런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. 지금 있는 내 일과 교우와 사랑을 직면하는 것, 그 이전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,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과 그 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헌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앞두고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분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? 개인 심리학인데? 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들러가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. 어떤 단어냐면 먼저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요. 자기 수용이라는 말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, 그 나를 바라봤을 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, 그 속에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타자 신뢰라는 얘기를 해요.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마저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타자 신뢰라는 말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해요.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아마 오해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사기를 당해도 그 사람을 믿어야 되냐, 호구처럼 살라 이 말이냐,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자기 합리하고 만족하면 살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들러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다른 사람을 믿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것 같지 않으면 단칼에 끊으라. 근데 그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. 당하고 나서가 아니라 신뢰하되 개인의 과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. 내가 선택할 것은 내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놔두는 것. 그래서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은 어느까지나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넘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 평가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타자 공헌이라는 부분이에요. 타자 공헌이라는 말이 나를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은 큰 세상 가운데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청소를 하든 뭐 밥을 사 먹든 뭐 간식을 사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모든 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려면은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다가가고
도와주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게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특별해질 용기는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평범해질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유는 아들러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성공을 하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타인의 과제를 침범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성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. 오히려 더 평범하게 나다운 나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비유 하나가 나오거든요. 이제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관객석에 이제 빛이 비춰져 있으면은 그 관객 한 명 한 명의 얼굴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. 근데 그 모든 관람객 쪽에 불을 끄고 무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힘들어요.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아들러는 이거를 지금 여기,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라. 그러면은 실패로 얼룩진 과거와 흐릿한 미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선의 연속성이 아니라 점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패했고 성공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도 이제 살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변하려고 현실을 직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. 근데 매번 이제 현실의 높은 벽이 넘어설 수 있을까? 이런 그런 트라우마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수없이 도망갔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한순간 진짜로 이제는 좀 변해야겠다,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벽이 그대로였지 않는데 그 벽이 더 높아져 있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 살아온 오늘들이 과거의 벽에 또 벽돌같이 돼가지고 한층 한층 더 쌓여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용기를 내고 이제 넘어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와도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틀에 맞춰가려는 삶을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실에 마주 문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.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더 문제들이 올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들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계속 저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넘어봤기 때문에.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용기의 심리학이면서 그 용기는 바로 지금의 나,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용기를 말하는 걸 합니다.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더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분량과 다르게 별도로 자기가 몇 개 더 단어를 외우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래 좋아, 너 하겠다는 거니까 나는 지지해 하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럼 선생님은 하루에 단어를 몇 개나 이제 외워보셨냐고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 목표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래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책을 몰랐으니까 그래도 너 나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그 상황을 떠올리니까 왜 그 아이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만들었는데 왜 그것까지 남들의 기준에 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반응들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. 더 나아지려고 하고 제 나름대로는 큰 결단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하루에 책을 3장 읽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쉽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변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변하려는 용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용기를 통해서 결단 내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뭔가 좀 변하려고 하고 자신다운 삶을 살려고 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